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민연금도 챙겼겠다. 자, 이제는 또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가 내일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안해하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내일부터 아예 당사를 이제는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뭐 지금도 사실상 뭐 회의를 매일 출퇴근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출퇴근이 힘들어서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 8.4km를 걷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 야 미치겠다 이거 지금 매일 지금 거의 10km씩 걷는 게 말이 되냐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거를 그냥 천막 당사를 옮겨버리면 그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진짜 천막 당사는 기존 당사를 팔아야 천막 당사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이제 2004년인가요? 예, 한나라당 시절에 박근혜 대표 때 정말 그걸 팔았습니다. 당사를 팔고요. 천막을 쳤어요. 한강터에. 그 천막을 치고 그 천막 당사가 한 몇 개월인가 유지가 됐었죠. 네네. 저거 이제 저 당사 팔고 저거 당사하고 현판 연송까지 다 팔았잖아요. 연송까지 다 팔았죠. 차태기 사건 있고 난 다음에. 예. 그래서 사실은 천막 당사 하다가 나중에 저 염창동에 그때 이제 좀 건물 하나 뭐 조금 해갖고 글로 옮겼고 꽤 오랫동안 아마 천막 당사를 유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막 당사의 본질적인 의미는 당사를 그냥 파는 거잖아요. 근데 당사도 안 팔고 그냥 걷기 싫어서 그냥 광화문에다가 그냥 당사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사진에도 나옵니다만은 천막 당사의 기본은요. 간판을 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고 하면은 천막 당사는 그 자기 희생 그리고 자기 반성 이런 것의 상징입니다.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도 그 차떼기로 인해서 많은 국민적인 비난을 받고 그것에 대한 반성과 참회의 의미로 저렇게 당사 현판도 떼고 결국에는 천막 당사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천막 당사는 그런 어떤 반성과 참회의 의미는 전혀 없고 오히려 헌법재판소 지근거리에서 헌재를 압박하고 겁박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천막 당사는 진정한 의미의 천막 당사가 아니고 오히려 국유지나 공유지에 대한 불법 점유에 불과한 거겠죠. 물론 민주당이 지금부터 그런 걸 연습할 필요는 저는 좀 있다고 봐요.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그 당선 무효가 2심에서도 똑같이 판결이 나오고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 원 국고에 반환해야 됩니다. 뭐 민주당사 팔면은 충분히 해결되는 돈이긴 해요. 그러면 민주당사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부터 천막당사 연습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걸 지금 같은 민감한 시기에 헌법재판소와 지근거리에서 천막당사를 치면서 헌재를 압박하고 더더군다나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25일까지 반드시 파면 선고하라고 했잖아요. 왜 25일까지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선고가 26일이거든요. 그러네요. 그 전까지 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면서 천막당사를 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만인의 그런 웃음을 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속 보이는 거 아니에요? 25일 날 지금 할 수도 없는 건. 그러니까 딱 왜 25일이겠습니까? 아까 송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나는 이재명보다 하루 먼저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그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 선거가 먼저 나오는 게 정책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크고 또 지난주에 대형 똥볼 찼잖아요. 그 빅데이터 그 분석 해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이재명이 이달 들어서요. 그러니까 인터넷 커뮤니티라든가 트위터 블로그 이런 데에서 이재명이 키워드로 언급된 양이 일일 평균 한 14,600건 정도 됐대요. 근데 19일 날 최상목 몸 조심해라. 그 19일이거든요. 그 다음 날 무려 10,000건이 올라갔어요. 24,600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로 올라갔겠어요? 나쁜 의미로 올라갔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형 똥포를 찬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번 주에 저기까지 나와버린다. 유죄 판결까지 나와버린다. 그러면 엄청난 데미지일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민주당의 지금 조급증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상당히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점점 선고가 늦어지면서 내부적으로 이제 이런 또 박찬대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사실은 이 모든 플랜들을 지휘해 왔지 않습니까? 줄탄핵 등을 지휘해 왔는데 줄탄핵이 어떻게 됐습니까? 8대 0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일 되면 9대 0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8대 0과 또 9대 0은 다르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지금 최상목 대행까지 지금 탄핵을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상목 대행 보면 이미 대행을 끝나버리면
그걸 밀어붙일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이 한동훈 전 대표가 그 흥미로운 표현을 썼던데 베스킨라빈스 31을 다 모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31개의 무슨 아이스크림 마냥 탄핵소추도 기어이 31번의 발의를 채우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참 답답합니다. 제가 노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민생이니 경제회복이니 외칠 자격이 없어요.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자영업이나 뭐 소상공인으로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많을 겁니다. 맞아요. 시중에 돈이 잘 돌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돈이 도는 데만 돌고 운목은 계속 지금 춥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경이라도 상반기에 빨리 해서 재정을 좀 조기 집행하고 돈이 돌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저희도 굉장히 깊이 인식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바로 지난주에 정부가 빨리 추경안을 제출하도록 하자 이걸 요청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그 추경안은 누가 만들어요? 기재부 장관이 성안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소추로 해서 직무정지로 손발을 묶어놔요. 그러면서 추경을 빨리 하자고 합니까? 이거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먹산이즘이니 민생이니 경제회복이니 외치지 말란 말입니다. 그 참 이재명 대표가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석학인 유발 하라리 교수를 만나서 뭐 KNDBR을 이야기하니까 나를 공산주의자로 알더라 뭐 등등 이야기하면서 마치 거창하게 본인이 그런 석학과 대화하는 사람인 것처럼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참 따져보고 놓고 보면 그렇게 이 삼성의 이정우 회장 만나서 삼성이 뭐 해야 나라가 산다 뭐 등등 해놔놓고 딱 돌아서서는 경제총괄 사령탑인 최상목을 딱 이제 탄핵시킨다? 네. 뭡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앞뒤 안 맞는 거고요. 완전히 스텝 꼬이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이거 민주당이 미치지 않았으면 이거 못 한다고 봤는데 네. 미친 거 같아요. 오죽하면 정성호 의원이 그랬잖아요. 그 최상목 탄핵해갖고 우리가 얻을 실익이 뭐냐? 네.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 이미지만 망가지고 역풍자초하고 뭐 하는 건데 지금 이재명이 이제 그 뭐 본인의 그 선거법 이거랑 그 윤 대통령 탄핵 선고랑 이게 막 순서가 막 바뀌고 뭐 하면서 평정심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요번 주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뭐 요동을 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내일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저 기각돼 갖고 직무 복귀하잖아요. 네. 그러면 최상목 그 탄핵 뭐가 그 15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 근데 그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며칠 전에도 네. 얘기했지만 이거 그 껍데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맞아요. 최상목 맞아요. 탄핵 네. 소추안 아니에요. 근데 탄핵 사유를 보면 전부 다 대행될 거죠. 그렇죠. 권한 대행으로서 저 권한 행사한 게 다 이거 저 위헌 위법하다 그거 아닙니까? 네. 기가 막힙니다. 유발 하라리 정도 되면 한동훈 대표하고 대담을 해야 뭐 어울릴 텐데 뭐 본인이 대화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AI 관련 이제 그 유튜브 영상들 네.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거기에 착안하거나 영감을 얻어서 따라한 것처럼 보일 듯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죠 이재명 네. 대표 쪽에서. 그런데 이 유발 하라리라고 대담을 한 게 사실 이재명 대표가 처음이 아니에요.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지난 대선 때도 했습니다. 2021년에도 무슨 기본소득인가 뭔가 주제를 놓고 네네네. 유발하라고 그때 아마 온라인으로 대담을 했던 맞아, 것처럼 온라인으로 그랬던 했어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임팩트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 했는지도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 행사 그러니까 지금 기억을 더듬어야지 우리가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 최상목 대행 탄핵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네.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보다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그런 상상까지 해봤어요. 혹시 민주당의 진정한 목표는 앞으로 새로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는 분들마다 네. 계속 다 탄핵 소추시켜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재 국민의힘에서 1위니까 네. 대선에 못 나오게 하려는 게 아닐까. 직무정지가 되면 사표를 못 내니까요. 그런 게 아닐까 하고 제가 정부조직법을 찾아봤더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행 순위가 15순위예요. 한참 있죠.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걸립니다. 네, 네. 그래서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요. 그거는 아마 안 할 겁니다. 뭔지 아시죠?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하는. 아마 김문수 장관은 탄핵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본인 생각에서는 그죠? 네. 나와주길 바라는데. 나와주길 오히려 네.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럼 뭐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겉으로는 뭐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대선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하나 나온 보도는 대선 캠프에 한병도, 박수현 두 사람을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수석을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들을 주요한 이
배치하겠다. 한병도는 캠프 상황실, 박수현은 공보 뭐 이거 담당을 하겠다는 것이고, 김영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무 쪽을 담당하겠다는 것이고요. 윤호중이 이제 선거대책위원장, 총괄본부장에는 강훈식 뭐 이런 걸로 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뜻은 지금 막 정청래 막 이제 친명들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안 좋아요, 안 써요. 딱 요 또 선거 캠프는 또 이제 비명계 비슷한 그렇죠. 예. 이런 걸로 이제 딱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걸 보면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요번 주가 하여간 너무 그 역동적인 한 주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자, 어쨌거나 이번 주에 모든 것이 조금 판가름 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국민의힘도 꽤 속도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된다 그러면 특히 이제 그동안 이 시위에 참가하고 윤 대통령을 끝까지 결사옹이 하겠다고 한 분들에 대한 달래는 문제. 글쎄 그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근데 전한길 사람이 이거 사실은 지금 이 연금 문제 제일 문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2030들 뭐 대표한다 그러면서. 근데 그거는 뭐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잘 모르겠죠. 예, 잘 예. 모를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그라든지 뭐 정광훈 전전 세력들이 또 이제 그냥 계속 뭐 내주고 한다 그러면 이것 또한 전환이 쉽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또 기각이 된다 그러면 글쎄요 그 후폭풍은 또 어떻게 또 감당을 해야 될지 참 그것도 참 답답한 국면이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은 거의 목숨 걸고 싸울 텐데 그걸 또 어떻게 또 그걸 극복해야 될지 아마 전국은 급속도로 또 어려운 국면에 같이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